여러분 혹시 비트코인을 좀 더 일찍 알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까? 좀 더 일찍 비트코인을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일 때 알았다면 좋겠습니까? 1달러 혹은 10달러입니까? 아니면 100달러, 1000달러입니까? 오늘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윙클보스 형제만큼 유명한 두 형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소개한 비트코인의 미래라는 책을 저술한 바비 C. 리와 그의 동생 라이트코인 창시자인 찰리 리의 이야기입니다. 라이트코인 창시자 찰리 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몇 년 전 비트코인이 1000달러에 거래될 당시 매도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와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금값이 지난 3주간 크게 하락하면서 불확실한 시기에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지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라이트코인 창시자 비트코인 초기 매도를 후회한다. 이런 인터뷰에서 찰리 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 1000달러에 도달했을 때 많은 양을 매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밝히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000달러를 기록한 것은 2013년입니다. 그는 당시 비트코인을 30달러에 매입해서 투자금 대비 3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높은 수익률 때문에 장기간 매도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어려워 많은 투자자들이 조기에 차익 실현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일찍 팔거나 전부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코인을 보유하는 것, 호들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격이 10배로 오르면 이건 엄청난 수익률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팔지 않으면 이런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팔았다라고 리는 말했습니다. 찰리 리는 또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하면서 최근 몇 년간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18세입니다. 낭낭 18세죠. 낭낭이란 맑고 또렷한 생기 있는 상태를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저는 지금 목감기가 좀 심한 상태입니다. 낭낭의 반대편에 있는 목소리죠. 듣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감기 나을 때까지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그것은 너무 무책임할 것 같아서 목소리가 갈라져서 잘 안 나오지만 자막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보리움을 소거하시고 자막을 통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은 성숙한 자산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8세부터 모든 잠재력이 분출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미성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지나온 18년 동안을 한번 돌아보면서 비트코인의 성년의 시간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30달러에 비트코인을 매수하셨다면 얼마가 될 때까지 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찰리 리의 인터뷰에서 이어서 그의 형 바비 리의 책 비트코인에 나오는 7장 부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라는 책의 저자는 바로 찰리 리의 형인 바비 C. 리인데 그의 책 7번째 파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20년 7월 27일 비트코인은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11,000달러를 돌파하고도 1,400달러가 더 올랐다가 12시간이 채 안 되어 11,000달러대 중반으로 후퇴했다. 그날 나는 트위터 계정에 2017년 10월 1일에 작성한 트윗을 고정해 두었다. 당시에도 비슷한 가격들을 향해 맹렬한 상승장이 전개되고 있었다. 나는 그때 이렇게 썼었다. 지금 비트코인을 사도 너무 늦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약 7억 명의 다른 사람을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에 비견될 자산을 99%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나는 그 밑에 이렇게 추가했다. 거의 3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이 말은 유효하다. 우쭐대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 사실 약간은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비트코인에 관해 내가 말한 대로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특히 모든 사람이 비판론을 펼 때는 더더욱 그때가 바로 사람들에게 사라고 설득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얄궂게도 가격이 상당히 오르는 시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 된다. 2주 뒤인 2020년 8월 10일 비트코인 가격이 11,000달러를 거뜬히 유지하고 있을 때 나는 두 번째 2017년 트윗을 고정했다. 거기서 나는 2020년에 블로그의 세 번째 반감기가 지난 뒤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5,000달러에서 11,000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괜찮은 예측이었군. 2017년의 예측 밑에 달아놓은 2020년 8월의 트윗이다. 사실 2017년의 예측은 대략만 맞는 말이었다. 급등세가 언제 시작될지 정확하게 짚어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165달러였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웃음이 날 정도로 애매모호했다. 기술 투자 시장의 추세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나와 비슷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2020년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1만 달러를 오가던 당시 나는 또 한 번 대담한 예측을 했다. 나는 6월 2일에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에게 트위터로 이렇게 말했다. 내년에 나올 사이버 트럭이 기대가 됩니다. 그때쯤 되면 1비트코인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겁니다. 2021년 말까지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39,900달러를 넘기면 제가 테슬라 사이버 트럭 한 대를 사서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가격이 아마 39,900달러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첫 주말이 되자 비트코인이 급등하더니 4만 달러를 뛰어넘었다. 따라서 나는 연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사이버 트럭 한 대를 그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2017년과 2020년의 예측에는 큰 진실이 숨어 있다. 첫째, 비트코인은 예측할 수 없고 둘째, 그 예측 불가능성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이다. 첫 번째 진실의 요점은 비트코인이 짧은 기간마다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질주할 수도 가라앉을 수도 심장박동 곡선처럼 갈치자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두 번째 요점의 의미는 이렇다. 일단 비트코인을 사고 나면 변동성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단기간에 벌어지는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미 말했고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언급하겠지만 현명한 비트코인 투자자는 단타 매매를 할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 비트코인 투자법은 옳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비트코인에 대해 더 잘 알았고 하루 이틀 사이의 움직임에는 그리 매달리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일 뿐이지 내가 늘 하던 말, 변동이 심한 가격을 보고 하던 말이다. 활발한 친구도 조용한 친구도 모두 친하게 잘 지내듯이 비트코인의 특성도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 다양한 성격마다 다 단점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내 인생을 풍성하게 가꾸어준다. 그들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이다. 당분간 크게 움직이지 않는 분야에 투자하고 싶다면 채권이나 기간산업 주식을 사면 된다.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비트코인은 일반적인 분석을 번번이 뛰어넘는다. 2020년 6월의 거대한 상승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당시 가격 상승은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 엮여 벌어진 특이한 움직임 때문에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 이해하기 쉬운 측면을 보자면 급등이 일어나기 하루쯤 전에 미 재무부 산하의 국립은행 규제 업무를 담당하던 통화감독청이 은행의 암호화폐 펀드 보유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는 비트코인 측의 작은 의미심장한 승리였다. 이제 투자자들이 은행에 비트코인을 저축할 방법이 마련된 셈이니까 은행은 잘 알지만 디지털 지갑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또 중요한 점은 그것이 은행과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한 가지 단계였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당연한 측면을 든다면 신용카드 업계의 거인 마스터카드가 바로 그날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 와이렉스와 제휴를 맺고 소비자들이 암호화폐를 명목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결제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또 다른 언론사로부터는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자산의 일종으로 인정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 소식은 러시아가 비록 디지털 화폐를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는 것은 여전히 불법화하고 있지만 마지못해 그 존재나마 인정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경제를 강타했다.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의 소요가 일어났고 다가오는 미국 선거에서 과연 투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런 모든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인 금으로 눈길을 돌렸다. 금 가격은 사상 최고액인 온스당 1776달러를 돌파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 온스당 1940달러로 올라갔고
2020년 8월 6일에는 드디어 사상 최초로 2,000달러 고지를 돌파했다. 나는 7월 28일에 비트코인 매거진의 존 리긴스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다. 금 가격이 폭등한 시기는 1980년과 2011년 금융위기 이후였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장면은 늘 흥미진진하지요. 그렇다고 그 월요일 상황의 배경이 전주나 혹은 그 달의 다른 주 상황과 비교해 뚜렷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면 폐쇄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똑같이 겪는 상황이었고, 미국에서는 일일 감염자와 치사율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었다. 주요 서구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의 둔화와 함께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넘거나 그에 근접하게 되었다. 소비자 지출과 GDP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모두가 효과적인 백신이 나왔다는 뉴스만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팬데믹의 와중에도 이상할이 많지 높은 지수를 끈질기게 유지하던 주식시장은 또 한 번 성공적인 기록이 될 만한 날을 맞이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00포인트 상승하면서 S&P 500과 나스닥이 동반 상승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의 화랑을 떠맡아온 이른바 팡 주식, 즉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관망세로 돌아선 일부 투자자들이 그랬듯이 만약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자 했다면 비트코인 외에도 대안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날 상황의 요점은 바로 여러 개의 주요 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비상관 자산의 성격을 띈다는 말은 이런 사건 중 어느 하나 혹은 복합된 요인에 깊은 의존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구상했던 내용 중 일부는 기존 통화의 발목을 잡았던 일반적인 사건의 진행 상황과 인간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화폐를 만드는 것이었다. 시간을 앞당겨 2020년 노동절 주말을 생각해보자.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 주 월요일이 노동절이다. 실제 기후와 상관없이 여름이 상징적으로 막을 내리는 이때는 기업들도 연휴를 맞이하느라 별다른 일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비트코인은 11,500달러 선을 맴돌고 있었고, 일부 관측가들은 다시 한번 12,000달러를 돌파하며 2021년에 더 높이 올라갈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윙클보스 형제는 트위터에 제미니 거래소를 출범했음을 알리며 환호성을 올렸다. 비트코인 업계의 다른 유명 인사들도 낙관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중국에서 이사해 라스베가스의 집에 있던 나도 마찬가지로 낙관적이었다. 존 리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이번에는 느낌이 좀 다르군요. 비트코인은 9월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이전에도 종종 그랬듯이 아무 예고 없이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다. 9월 1일부터 5일까지 무려 2,000달러나 떨어져서 1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더니 이후 6주 정도 1만 달러와 1만 1천 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하락을 점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한여름에 인상적인 성적을 보인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그랬다. 현실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안게 될 위험을 다시 꺼내드는 회의론자들의 말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면서도 한 달 전보다 그다지 속이 상하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그저 또 한 번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을 뿐 기본 성질에서는 변한 게 전혀 없었다. 여름에 보여준 성적을 보면 여전히 훌륭한 투자처였다. 팬데믹이 서서히 시작되던 3월에 비트코인을 산 사람이 있었다면 그때쯤 200%의 가치 상승을 만끽하고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7월 말에 비해서도 약 5%나 올라 있었다. 대단히 큰 폭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주식보다는 훨씬 나은 성적이었다. 회의론자들은 늘 그렇듯이 하루나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일만 들여다보면서 큰 그림을 놓치는 실수를 반복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정도는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사람도 대부분 똑같이 겪는다. 워렌 버핏마저도 비트코인과 달리 버커셔 해서웨이 주가는 2020년 여름 동안 겨우 3%가 올랐을 뿐이다. 버커셔 해서웨이가 전성기의 면모를 되찾게 된 것은 버핏이 기술주를 위험한 것으로 치부했던 자신의 오랜 고집을 버리고 애플의 최대 주주가 된 직후의 일이라는 것을 주목하라. 사람들은 어떤 자산이 잘 나갈 때는 그것이 약세를 보였던 시절을 곧잘 잊고 뛰어난 투자자도 실수를 저지른 뒤 종종 태도를 바꾼다.
워렌 버핏을 포함해 누구든 열린 마음으로 임하면 얻는 것이 있는 법이다. 단기적 가격 변동 현상은 비트코인이라는 세계의 완벽한 축소판이다. 비트코인은 급속히 상승해서 장밋빛 전망을 한바탕 불러일으켰다가 똑같은 기세로 갑자기 하락해 가장 생각이 앞서 있는 사람들조차 의심에 휩싸이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한편으로 이런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사력 있고 열린 마음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훌륭한 교훈이 될 수도 있으리라. 무엇보다 변동성이라는 게 늘 심각한 오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꼭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과정을 묵묵히 견딘 투자자들은 2020년 말 3만 달러의 근접한 비트코인 가격으로 충분한 보상을 얻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보시다시피 가격이 수십 배 상승했다가 폭락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30달러에 매수해서 30배 오르는 동안 팔지 않고 있다가 1000달러에 30배의 수익을 보고 대량 매도한 찰리 리가 불과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인생에서 큰 후회가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후회가 바로 비트코인을 일찍 매도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환상적인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비트코인은 최고점에서 120배 더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찰리 리가 말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상승하는 자산을 팔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호들러입니다. 라이트코인을 창시하고 비트코인의 초기 개발자 바비 리가 그의 형인 찰리 리조차도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했던 그 일을 제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길에 한번 도전을 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저의 영상을 보신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비트코인 투자해서 돈 벌고 그 돈 쓸 수 있어야 의미가 있지. 평생 팔지 않고 호들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제 영상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저의 영상에는 제가 비트코인을 언제 팔 것인지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최소한 3번 이상 그것을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고 가격이 폭등한다고 익절을 하거나 폭락한다고 손절을 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비트코인을 팔 때를 언급을 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부정론자들인 월가의 거물들이 있습니다. 그 거물들이 자신들이 틀렸다고 항복하면서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레리 핑크나 찰리 먼거, 워렌 버핏, 제이미 다이먼, 피터 시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틀렸다. 비트코인이 옳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몇 사람들은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격과 관련된 것인데 그 가격을 말하기 전에 제 영상에서 몇 차례 언급한 버크셔 해스웨이 비트 지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산출을 할 수 있는데 버크셔 해스웨이 주주총회 참석 자격이 있는 클래스 A 주식 한 주를 팔아서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를 말합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버크셔 해스웨이 비트 지수가 461 정도 되었습니다. 버크셔 해스웨이 주식 한 주를 팔면 비트코인을 460개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던 버크셔 해스웨이 비트 지수가 계속 내려와서 작년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기록할 당시에 버크셔 해스웨이 비트 지수는 6.71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버크셔 해스웨이 클래스 A 주가는 72만 702달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7만 882달러입니다. 오늘 버크셔 해스웨이 비트 지수는 10.2가 됩니다. 이 버크셔 해스웨이 비트 지수가 1이 될 때 저는 비트코인 한 개를 팔아서 버크셔 해스웨이 클래스 A 주식 한 주를 살 겁니다. 그리고 버크셔 주식 한 주를 사고 나서 그해 연말에 미국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열리는 버크셔 해스웨이 주주총회에 참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게 발언할 기회가 있다면 워렌 버핏과 주주들에게 왜 비트코인을 쥐약이라고 했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이 일은 꼭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오마하에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비트코인 한 개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5배만 오르면 그 일이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호들러가 뛰어난 투자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그 일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영상 시청과 구독자님들의 격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호들러였습니다. 감기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빰.